에휴, 내 유전자가 제로인 것 같군. 당신은 전혀 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나를 속였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진다. 남편의 예상치 못한 의심으로 인해 나는 출산 후 지쳐서 거기 누워있을 때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나는 군중 속을 헤치고 긴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아이를 만났을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내가 거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다. 아무리 봐도 닮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난 항상 당신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내가 말한 것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시선에 휩싸인 그녀의 마음은 무너지는 듯했다. 아니요.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입니다. 나는 그에게 필사적으로 호소하지만 남편은 얼굴을 찡그린다. 그냥 물어요. DNA 테스트는 단 한 번이면 됩니다. 내가 일로 바쁠 때 그들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희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데 내 몸은 여전히 산후 통증을 겪고 있습니다. 커플로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나는 남편이 집에 오기를 필사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스마트폰이 울렸다. 남편은 그것을 집어들고 화면을 바라보는데 표정이 일그러진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괜찮으세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바람을 피우는 파트너입니다. 다른 그것은 설명할 힘조차 없습니다. 나가세요. 내 이름을 더럽힐 여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생길 때마다 애는 울기 시작했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왜 그런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내 남편은 그는 조용히 사라져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름을 짓고 방을 함께 장식했습니다. 왜 나를 믿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울음을 그치지 못합니다. 증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증거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에게 불리하다. 오늘부터 집에 가세요. 다시는 얼굴을 보여주지 마세요. 그 차가운 말이 내 세상을 무너뜨렸어요. 그 후 저는 9년 동안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운명적인 재회날 전 남편의 표정이 얼어붙더니 제 이름은 고바야시 미유키입니다. 벌써 결혼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정상적으로 조금씩 행복이 내 안에 뿌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막내인데 늘 남들에게 친절을 잘 베푸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앞에선 절대 그는 중독성이 없고 자신의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속도에 맞춰 일합니다. 기껏해야 그는 침착하고 최악의 경우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그냥 놔둬도 무너지지 않는 안정감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자신의 일부처럼 대합니다. 있었다.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시어머니는 웃으며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어떻게든 계산된 것 같아요. 마치 자신이 쓴 마스크를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손재주를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그 느낌이 어땠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시어머니에게는 막내 아들보다도 남편을 더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아마도 누구도 그들에게서 빼앗고 싶어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정의로움 친정에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남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동생이 일을 많이 했어요. 나는 개구쟁이였고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른쪽 좋아요. 내가 대답하자 남편은 희미하게 웃으며 시선을 돌렸다. 그 당신하는 별로 상관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형제에 관한 이야기는 가족 중에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알아차렸다. 형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글쎄요. 그는 진지한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말한 전부였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가장하고 싶은 것처럼 그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위에. 나는 부자연스러운 침묵에 휩싸인 순간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여전히 가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 선택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것이 아내로서의 나의 위치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내가 속한 곳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출신이다. 하지만 조금씩 가슴속에 작은 위화감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 지각할 예정이라 혼자 시댁에 놀러 갔습니다. 에 대한 시어머니께서 평소처럼 정중하게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는데
대화를 하던 도중 갑자기 제가 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이 가시처럼 내 마음에 박혔습니다. 당신은 장래에 이 집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뭐야, 이 집을 상속받을 거야. 원래 집인지 궁금하네요. 언젠가 당신도 이곳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조용한 명령과 같았습니다. 압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계속 웃고 있다. 그럼에도 가슴 깊은 곳에서 알람이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남편과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결혼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삶을 책임집니다. 나중에 알아보겠다고 약속했어야 했는데 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엄마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생각했다. 나는 단지 그것을 원했다. 무시해도 됩니다. 동생이 물려받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머니도 다소 불안해하신다.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 형을 물려받지 않기로 결정하셨나요? 오래전.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부모님 집으로 갔다. 거리를 두고 있었으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묻자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누출됩니다. 어머니는 남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엄격하셨다. 엄밀히 말하면 예. 형은 뭐든지 스스로 잘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엄마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랬다. 나는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고 내가 해야 할 것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실패했을 때 나는 누구보다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야. 형이 가능한 한 빨리 집을 떠나고 싶었나요? 아마도 지금은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엄마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거기서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기 위해 어딘가에 선을 그은 것처럼 말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였다. 나는 침실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왜 남편을 그렇게 특별하게 대하는 걸까요? 요시타카를 피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춤을 출지 궁금해요.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이 왜 그 집에는 늘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날 병원 진찰실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축하해 주셨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즉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욕심이 강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머리 어딘가가 저리 타고 왠지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결국 그런 거였어. 아니면 남편의 표정에는 뭔가 믿기지 않는 표정이 있지만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얼굴이야. 나를 안아주던 팔의 온기가 아직도 피부에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시댁에 보고내가 갔을 때 나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가 기뻐서 손뼉을 치며 이제 우리는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그 말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실제 가족은 지금까지 달랐나요?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웃는 얼굴로 분위기를 망칠까봐 아무 말도 하기가 두려웠어요. 아니요, 딥더디 생각보다 심했어요. 메스꺼움과 피로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됩니다. 자고 일어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남편은 일이 바빠서 집에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어머니가 거의 매일 저를 확인하러 오셨습니다. 그가 왔습니다. 이거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스스로를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때에는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고 수분을 유지하세요. 탈수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배려가 있었어요. 힘들었다. 그녀는 나에게 집에서 만든 수프를 가져다 주고 말 한마디 없이 내 빨래를 청소해 주었다. 이 무엇,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어머니의 말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녀가 귀여운 소녀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그 여자와 함께 있는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는 빨간색이에요. 찬이에요. 그렇죠. 니루라면 아무래도 그 소녀의 눈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멍청한 친부모 발언에 불과했다. 나는 그것을 받았다. 시어머니는 특히 남편을 좋아했는데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손자라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도 확신을 주는 것처럼 계속 들렸기 때문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아이를 왜 그렇게 걱정하시나요? 당신은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 나를 의심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날 저녁,
저녁 식사. 준비를 도운 뒤 갑자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에게 중얼거렸다. 미유키 씨, 옛날에 거기 일했을 때 남자들한테 꽤 인기 있지 않았나요? 시어머니께 물으니 금세 화제를 바꾸셨지만 눈은 웃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다. 그 후에도 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요즘은 플린이나 플로터 같은 것들이 흔해요. 이웃집 마루마루도 내 아들이 사실은 남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소란을 피웠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내는 경고이기도 하고 동시에 누군가를 시험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가 너무 신경을 썼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실제로 시어머니는 제가 불안할 때마다 저와 함께 쇼핑을 가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나는 그것을 하고 있다. 그는 풍성한 식사와 무카페인 음료를 권하면서 지금 당장은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차도 준비했습니다. 그 친절함을 접할 때마다 그 말이 내 착각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준 미소 뒤에는 보이지 않는 검사의 눈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눈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남편의 아이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시어머니는 항상 공개석상에 매우 민감하셨다. 시간을 내어 이웃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십시오. 마을의 씨와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사람들은 소문을 좋아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인생이라는 무대에 조연으로 나란히 있는 것 같다. 그는 말한다. 우리의 미래는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가족상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비노일 수도 있겠네요. 그 생각을 하면 숨이 막혔다. 어느 날 처남이 부모님 집에 들렀던 것 같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후 보고를 받았습니다. 형이 나를 위해 출산 선물을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뻔했다. 갑자기 오는 건 미친 짓이야. 나는 누구에게 싫다고 말하고 방을 돌아다녔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불쾌하다는 듯 혀를 찼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남편이 몰래 나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 방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을 발견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진,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와 내가 모르는 남자의 사진이 있는데 이상하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나출하고 어깨에 팔을 두른 모습이나 웃는 모습이 엄마와는 닮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에 대한 시어머니의 집착은 단지 바보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미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실제로 몰랐던 유일한 사람은 처남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어머니만이 아는 비밀인데 수년 동안 처남은 그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집에서 부끄러워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내 안의 불안감이 다시 조금씩 커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삶은 분명 그녀의 남편이자 아이일 것이다. 그런데 이 가족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알려지지 않은 과거, 숨겨진 기억, 그리고 시어머니 속에 숨겨진 진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조용한 일상 속에서 점차 부풀어 오른다. 나는 아직 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 진실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이 아무리 상처를 주더라도 연락이 시작된 것은 예정일로부터 3일 뒤인 저녁이었다. 처음에는 허리부터 배까지 점차 퍼지는 둔한 통증이었고 점차 그 간격이 짧아졌다. 그것은 되었다. 자리에 서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미 오염된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의 시선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글쎄, 힘들었다. 그럼, 이 아이. 나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는 계모의 순간적인 날카로운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결국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다. 내 아이한테는 아깝다고 하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얼굴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 목소리가 가시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저게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방금 출산했어요. 나는 이 아이를 낳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가세요. 우리 이름을 더럽힐 바람난 여자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자 남편은 침묵하고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지 않았다. 잠깐만.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얘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간단히 대답하셨다. 당신 아이예요. 그렇죠. 책임지고 데려가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발에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시어머니와 잘 지내려고 조심했어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야, 너 정말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그 남자, 사진 속 남자, 그리고 우리 엄마는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퇴근길에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다. 의심하고 탐색하라 형사에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떨립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가리고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타로는 그 사랑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심이 기침처럼 쏟아져 나오네요. 정말 불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돈이 있어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예.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태어난 타로에 대해서는 하진심 귀여웠어요. 그 말에 형부의 차가운 시선이 따끔거린다. 하지만 나는 존경심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변명이라도 하듯 몸을 움츠렸다. 나는 중얼거렸다. 한심하고 약해요. 형부는 아무 말도 없이 허리를 곧게 펴고 다시 스마트폰을 잡았다. 나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방금 전화해서 지금 당장 다시 오라고 했어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병실에 울려 퍼지는 긴장감은 마치 시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떠올리는 듯 했다. 시어머니 눈물을 흘리며 얼굴이 새빨개졌다. 나는 침대 바닥에 매달렸다. 아니, 제발 이혼하지 마세요. 사과는 하겠지만 돈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스마트폰을 통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처남이 시아버지와 통화 중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냥 내 돈이었어.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정하려 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던 말이 중간에 끊어졌다. 시아버지의 자존심 결국 이런 소리가 나더군요. 나는 당신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통화가 끊기는 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시어머니는 병실 구석에 쓰러지셨습니다. 수년에 걸쳐 깨달은 부유한 아내로서의 나의 위치, 이상적인 어머니로서의 그녀의 존경심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앞에 벽에 등을 기대어 남편의 모습이 시야 가장자리로 옮겨갔다. 그는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작지만 확실한 소리를 중얼거렸다. 내 삶은 어땠나요? 늘 어머니를 믿었던 그의 세계는 이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 소리를 내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람이 정말로 혼자인 것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거짓말, 기만, 가식, 사랑, 모든 가면이 사라지고 상처받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거기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확실히 끝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크고 깊고 결정적인 결말이었습니다. 형부가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너한테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내 동생이야. 남편은 그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렇게 엄마를 믿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영원히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소리를 지를 기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는 그날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려다보며 서명만 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의 팔을 끌어당기고 병실을 나갔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고 저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자녀를 키우기 위해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로 출산 후 바로 신생아를 혼자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밤에 울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있었고 가끔은 어느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대서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미소만이 내 세상을 밝혀준다. 그 이후로 형부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얼굴을 드러내며 아이의 성장을 기뻐한다. 때로는 법적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도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형이라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좀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내 목소리는 이미 눈물로 휘어져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침묵했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습니다. 병실에는 새 생명의 속삭임과는 정반대의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기쁨, 행복, 희망,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했어야 했는가?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나는 눈물로 눈이 흐려진 채 어린 딸을 껴안았습니다. 나는 나의 유일한 아군이 내 품 안에 있다고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다. 차가운 바람이 병실에 들이닥쳤다. 남편은 소리 지르고 시어머니는 나를 탓하고 나는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다. 목소리를 높이는 남편의 모습은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보였다. 이 아이가 내 아이일 리가 없어. 이 얼굴은 나나 우리 엄마와 닮지 않았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백마 안에서는 아기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다. 아기를 가슴에 안고 있으면 발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사이 남편은 문손잡이가 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어온 것은 처남이었다. 한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은 이상하게도 차분해 보였다. 그는 얼굴에 표정이 있습니다. 아기 선물을 가져왔어요. 어쩌면 타이밍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를 노려보았고 형부는 우리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섰다. 그의 시선은 아기에게로 향했고 그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그리고 내 처남이 말하길 그들이 비슷해 보일 리가 없어요. 혈액형도 안 맞아요. 왜냐면 당신, 어머니 바람 피운 상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갑자기 병실 전체에 침묵이 퍼졌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에서 피와 머리카락이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눈에 띄었습니다. 내 처남이 계속합니다. 당신은 혈액형을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지요. 때로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직접 연구해 보세요. 무엇?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쉰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비명소리에는 분명 동요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묵묵히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는 화면을 나에게로 돌리며 침착하게 물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거기에 비친 것은 최근 시어머니가 중년 남성과 은밀한 만남을 갖고 있는 사진이었다. 역 근처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마치 연인처럼 서로를 향해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이미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조사를 위해 형사를 고용했습니다. 조용히 처남의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쓰러지시고 침대 옆에 앉으셨습니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고 내 입에서는 단박에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남편 얼굴이 창백해진다. 나는 눈을 뜨고 벽에 기대어 중얼거렸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온전히 믿었던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의 텅 빈 눈에 번쩍이는 것은 분노가 아닌 혼란과 배신뿐이었다. 그래도 남편은 뭔가를 꼭 믿고 싶은 듯 입을 열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부상. 형부는 눈을 내리깔고 심호흡을 했다. 그의 시선 앞에는 옆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형부의 솔직함과 친절함에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나는 점차 마음을 열었다. 이제 그는 그 가족 중에서 그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 후 시아버지가 그와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두 사람은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중의 모습이 걱정된다. 지금 시어머니 기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나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장소에서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이의 중요한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지금까지 쌓아온 나날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보상받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나는 한밤중에 울면서 그에게 우유를 주었다. 열이 나서 여러 번 병원을 급하게 다녔던 날들도 혼자서는 할 수 없었지만 부모님과 처남의 도움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 내가 6살 때 입학식에 참석했던 처남은 오늘도 양복을 입고 나와 함께 있었다. 마치 진짜 아빠라도 된 듯 아이의 손을 잡고 최선을 다했다고 웃어준다. 그 그녀의 미소를 볼 때마다 나는 그녀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에는 빨간색과 흰색의 커튼이 세워졌고 연단 옆에는 대형 배너가 배치됐다. 지역 어린이과학 경진대회 시상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시나이시에는 지역에 영향력 있는 인물과 공산주의 기업의 대표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 중에는 내 처남도 있었습니다. 제 처남의 회사가 대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룹 회의에서도 연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공간에 그 사람들이 등장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음료 코인 점원으로 유니폼을 입은 두 사람. 남편과 시어머니가 행사장 가장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오는 그를 본 순간 숨이 멈췄다. 손바닥에 땀이 나고 목 뒤가 조여옵니다. 탈출구는 어디인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선을 돌리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남편의 시선은 바로 나와 우리 아이에게로 쏠렸습니다. 그 표정은 잊어버릴 게 아직은 아닙니다. 한때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한을 품은 것처럼 무기력하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뭔가를 느껴보세요. 미유키 아닌가요? 남편은 여전히 잔을 들고 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의 이름은 그의 유니폼 가슴주머니에 새겨져 있었다. 나는 한때 그 수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알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너무 교활해서 당신만이 좋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다가가자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랬다. 그 말에는 웃음과 분노가 뒤섞인 일그러진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허락도 없이 떠났기 때문에 내 삶은 엉망이 됐어요. 퍼졌고 시끄러운 발표가 묻혀지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오늘이 어린이날이에요. 제발, 닥쳐.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야. 남편은 코웃음을 쳤다. 그건 우리 엄마 잘못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즉시 시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그랬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그땐 너도 나와 함께 있어야 해. 당신은 유키 씨를 공격했습니다. 이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 앞에서 두 사람은 추악하게 다투고 있다. 그 모습에 무릎이 떨리는 것 같았다. 아이들의 햇살 가득한 무대는 지금 막 떠들고 있어요. 무너진다. 너무 기대가 되었고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왜? 지금 여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제 그만하세요. 왜냐면 제발 내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동안 시어머니는 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랬다. 돌아와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 사람이 그 아이의 아버지예요. 당신은 우리를 더 이상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군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분노와 슬픔이 가슴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요. 아나타타치니, 농담하지 마세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해서 조금 놀랐다. 용서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 아이를 보호해야 해요. 나는 죽음과 함께 살았습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을 것 같아. 모든 것을 빼앗아 가세요. 이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입이 그런 말을 하게 될까요? 그 그림자를 보자 시어머니는 겁에 질린 듯 잠시 눈을 깜빡였다. 옆에서 침묵하던 남편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게 뭐예요? 게으른 탓이 전부는 아니다. 나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진흙탕 지형이 눈앞에 펼쳐지자 비로소 한계를 느꼈다. 우리 아이가 질병에 걸렸어요. 그가 웃는 얼굴로 나를 향해 달려오자 나는 평정을 되찾았다. 내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 강해져야 한다. 어느 것. 우리 아이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는 눈을 깜박이며 나와 어른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증상이 있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습니다.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그녀의 얼굴이 이제 혼란으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몸을 굽혀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사람들, 그 말에 아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말 한마디만 해도 너무 차가워 보여. 나는 놀랐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그녀의 순수한 눈빛은 분노와 혼란, 슬픔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장되었습니다. 아이가 내 팔을 꽉 잡았다. 엄마는 괜찮아. 그의 목소리에 담긴 압박감에 나는 잠시 몸을 꼿꼿이 세웠다. 근처에 있던 경비원이 소란을 가로막고 나를 향해 걸어왔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주변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부는 긴장을 풀기 위해 입을 열었다. 애초에 이 모든 일은 어머니의 불륜으로 시작됐다. 내가 말을 잇지 못하는 동안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는 아마 아직도 그 남자를 만나고 있을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들려오는 그 말을 들으니 시어머니의 어깨가 떨렸다. 내가 바라보던 그 테이블 그의 감정에는 부정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일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관계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망연자실한 듯 비명을 지릅니다. 처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우리 엄마는 그런 남자를 다시는 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타로. 그건 틀렸어. 시어머니가 이 말을 한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희망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멍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한다. 남편은 맨날 일해요이었다. 시어머니의 생활을 밤낮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어머니도 낮에는 임시직으로 일하셨다. 그녀는 나이 때문에 밤에는 남편의 보살핌에 맡겨졌습니다. 혹시 그 당시 시어머니가 바람 피우던 사람과 만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밤늦게까지 일해요. 내가 거기 있는 동안 어머니는 남편의 말이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눈에서 빛이 사라진다. 그 모습 상처받고 싶었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 처남은 나에게 사실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나는 심지어 그의 집에 대한 담보대출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돈을 그 사람에게 준 걸까? 분노가 얼굴에 퍼진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는 거의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내 처남이 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사진을 꺼내 남편 앞에 내밀었다. 시어머니가 그 남자에게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왜 그러겠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미쳐버렸습니다. 그는 나에게 맛있는 미소를 지었다. 여자는 남자 없이는 빛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다. 난 사랑이 필요해. 넌 이해 못해. 맞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불평하는 모습은 고통을 넘어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 그 말 남편이 나뭇잎을 듣자 남편의 얼굴에는 완전한 절망이 나타납니다. 나는 당신과 관계를 끊을 것입니다. 남편의 중얼거림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타로, 제발 당신만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팔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차가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형부는 부드럽게 내 손을 잡았다. 사실 우리는 약혼했어요. 행사장에는 침묵이 내려앉는다. 주변의 소란스러움이 잠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놀랐지만 내 손의 온기가 느껴졌다. 점점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 얼굴에서 피와 머리카락이 뽑혔습니다. 정말 바보 같군요.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형부와 저는 계속 연락을 하며 점차 친해졌습니다. 나는 고통받고 있다. 내가 그곳에 있을 때 내 처남이 내 옆에 있었다. 나는 그의 정직함과 온화한 힘에 힘입어 왔습니다. 존경하고 감사하며 진심으로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처남도 나의 성장과 자율성을 지켜봤다. 내 손을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는 내 옆으로 걸어갔다. 아이들도 처남을 즉각 받아들였다. 삼촌, 봤어. 내가 이겼다. 아이는 자랑스럽게 그 상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설정했다. 남편은 형부의 손을 잡아당기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중얼거림은 주변 소음에 묻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마지막. 처남은 완전히 같은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두 사람은 이혼한 후 진지한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차분한 말에 남편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늘 속상한 건 시어머니와 남편이다. 자신의 불은 잊어버리고 남의 발에만 집중하는 것. 사람을 구하려는 나의 습관은 옛날부터 변하지 않았습니다. 외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사실을 이웃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나에게 다가온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눈에서 동요하는 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행사장 책임자로 보이는 남성이 경비원을 데리고 다가왔다. 이는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즉시 떠나주세요. 거친 어조로 말했다. 남편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거친 말에 답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그는 날카로운 시선을 아이 쪽으로 돌리더니 갑자기 아이의 팔을 잡으려고 했다. 내 손자요. 나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손이 닿기 직전 나는 반사적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다. 그랬다.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내 목소리가 울려 퍼져 주변이 더욱 시끄러워졌다. 아이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더니 이내 시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나이에 자기네가 한 일을 반성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췄다. 이런 아이에게도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다고 속삭인다. 나는 하지 않았다. 엄마, 가자. 어린 딸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피튼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작은 손의 온기에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당황하여 경비원들에게 연행되었습니다. 내 얼굴에 진흙을 바르세요 갈 계획이신가요? 아이는 기대에 찬 눈으로 기가타를 올려다보았다. 기계터는 금방 작은 머리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그녀를 쓰다듬으면서 주저없이 대답했다. 아, 물론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따뜻한지 강했나요?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다음 순간 아이는 가슴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에게도 아버지가 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내가 짓밟았어 다름 아닌 그 자신이었다. 이 아이는 현실을 보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말로 정리한다. 복잡하다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전하다고 느꼈다. 이 아이는 더 강해졌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다 나는 노력하고 있다네. 아이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중얼거려서 걸어가면서 나는 기가타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드디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장소에서 우리 셋이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엮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더 이상 누구도 나를 괴롭히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우리 가족은 새로운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때처럼 겁을 먹거나 의심하거나 억지로 웃지 않습니다. 아니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건 발생 후 잠시 구금됐다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취업을 시도했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여러 번 직장을 바꾸다가 곧 그만두었습니다. 그들의 의지처였던 시어머니의 집은 모두 도망갔고 이제 두 사람은 도시 한 구석에서 살고 있다. 그는 구석에서 소소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한때 존경심이 전부라고 말했던 시어머니는 이제 동네에서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는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보면 시선을 돌리고 옛 지인을 만나도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그때는 내가 타로의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끔 품기도 했고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다. 분명히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파괴한 사람들이다. 남편도 드디어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그랬다. 나는 당신이 어머니의 말에 깊은 영향을 받고 진실을 보기를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은 일전의 길에서 우리를 우연히 만난 것 같더군요. 아이들과 처남과 함께 웃으면서 나는 걷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해 보여서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무엇을 버렸는가 드디어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집에 살고 있습니다. 처남과 함께 선택한 작은 정원이 있는 집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거실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휴일 도시락을 싸서 소풍을 가는 것이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형부 아빠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버지는 회사의 사장이십니다. 그것은 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을 선생님께 들었을 때 저는 조금 울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내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자신있게 기댈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의 미래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어떤 꿈이든 도전이든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재능을 끌어내다 저희도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부, 아니면 이제 남편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는 내 손을 잡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은 가라앉았다. 꽤 더워졌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배신은 모두 의미가 있는 것 같았다. 제안 그것을 받고 나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마음의 평화가 생겼고
마음으로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끌려가는 모습은 한때 우리를 지배했던 여성이다. 왕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녀를 내려다보기는커녕 음란한 모습으로 물들고 있다. 그랬다. 시어머니가 소중히 여겼던 품격은 이제 군의 정신장애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다.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는 그를 쫓아가고 싶지 않았다. 나중에 남편이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켜 해고되었습니다. 들었어. 시어머니의 체포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분명히 그는 술에 중독되어 더 이상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 한 구석에 작은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대기업 직원 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남편이었습니다. 식료품을 반납한 뒤 점원에게 체포됐을 때 엄마를 돌봐야 한다고 울부짖으며 하소연했다고 한다. 아직도 그런 변명이 통할 리가 없었다. 나의 시어머니는 폭행 혐의로 공식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자신의 믿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한 여인의 운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워했던 명예의 붕괴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현실이 됐다. 원인과 결과가 너무 순환적이어서 자생적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다시 한번 그 순간을 떠올리며 내 마음을 흐렸던 안개를 걷어내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그 둘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한숨을 쉬었다.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란과 강렬함. 그리고 증오의 시선. 그 물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저 소리 없는 불이 되었을 뿐이었다. 삽입되었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너무나 큰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랬다. 나는 웅크려 그녀의 작은 몸을 꼭 껴안았다. 당신은 나의 자존심입니다. 나는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볼을 갖다 대며 이렇게 말했다.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등을 감싸 안은 작은 손에 옮긴 내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아이는 그 쉬라바를 극복하고 똑바로 서 있습니다. 그게 내가 하는 전부야.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둘 다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내 뒤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기카타가 나와 아이의 어깨를 살며시 안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나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위로만 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겠다는 분명한 의지. 나는 의지가 있었다. 이제부터 우리 셋은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그의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눈물이 터졌다. 자연스럽게 뺨으로 흘러내렸어요. 긴장했던 일이 서서히 풀리고 있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나는 그것을 극복한 것 같아요. 드디어 보상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실래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늘 서로를 마주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믿는다.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굳게 잡고